성공투자의 첫 순서는 230 종목 캐치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수창 주시장 고수와 이담교 캐스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업황 개선 조선주 미리 담아볼까? 그렇죠. 최근 들어서 수준 모멘텀이 급부상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주가 상승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과연 증권회사에서는 조선주 어떻게 보는지 이담교 캐스터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조선주는 강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졌고 2월 된 수요에 따른 운임 상승이 컨테이너선의 대량 발주를 가져왔는데요. 국제 유가의 급등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하반기의 판도는 달랐습니다. 신규 수주가 감소했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침체된 주가가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지수와의 흐름도 엇갈렸죠. 코스피 대비 조선주는 약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소외된 기간이 다소 길었던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의 3분기 실적 살펴보시죠. 국내 대표 조선주 3사의 3분기 실적은 엇갈렸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이상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요. 반면 대우조선해양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90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전환했고 삼성중공업은 영업 손실을 130억 원대로 키우며 적자폭이 확대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사들의 조선주 투자 의견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NH투자증권은 조선업에 대한 투자 의견을 긍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NH는 2022년에도 조선업 수주 물량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주 단가와 선가 상승으로 고가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LNG선 의존성이 가장 낮은 기업이죠. 현대미포조선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조선주 주가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하다 할 것이며 원자재 가격과 신조선과 환율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저평가 메리트에 주목하면서 한국조선해양을 추천주로 제시했습니다. 신영증권 또한 조선 업황이 회복 사이클에 진입할 예정이다라고 전망했는데요. 기대감 대비 주가의 할인이 과도하다라고 판단된다면서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조선주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지금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5,8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약세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지금 0.19%, 0.85% 각각 하락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지주는 1%대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주 주가 흐름 알아봤습니다. 네, 자 조선주 증권사들의 분석 함께 들어봤습니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수주 자리를 일찌감치 중국에서 빼앗아 온 지 오래됐거든요. 하지만 워낙 상반기에 많이 올라서 그런지 하반기에는 거의 종목보다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상반기 때 올라왔던 것만큼 내려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하반기에는 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떻게 좀 다시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조선 업황이 회복된 것은 사실이죠. 팩트죠. 그거 몇 가지 좀 점검해 보면 일단 2013년도 클라슨 리서치에 따르면 2013년도 이후에 발주량, 수주량 올해 최고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신조성과까지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소식 보면은 LNG 독식하고 있다. 제가 11월 11일 기준으로 체크해 봤는데 11월 11일 기준으로 국내 LNG 수주는 전체 56척 중에서 90% 독식했어요. 그렇죠. 네,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작년부터 계속 이어졌던 수주량은 상당히 좋은 업황 회복은 사실로 확인된 거고요.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좋아졌냐면 우선은 컨테이너선이요 1,500%가 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리고 LNG가 133%입니다. 유조선이 84%인데 그럼 컨테이너는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데 그것은 작년에 9척밖에 발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서는 기저효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늘었는데 여기서도 주목할 것은 국내 3사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전체 214척, 그 다음에 금액으로 보면 218억이고요. 218억 불이고요. 그 다음에 삼성중업 같은 경우가 75척, 112억 불이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53척, 91억 불, 현재 올해 수주 목표를 달성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업황은 전체적으로 회복한 건 맞고 또 내년까지도 한번 살펴볼 텐데 카타르 건도 이제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내년에 지금 자료 하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시면 내년에는 좀 감소하는 전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발주량이라든가 수주 금액 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좀 올해보다는 감소한 폭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올해 워낙에 전년 대비해서 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 2020년도하고 내년하고 비교해 보면 평균 이상으로의 수주량과 발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조선업황 회복 맞나요?라고 물어보시면 맞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못 가요? 이제 중요한 것은 기대감에 대해 수주량이 회복된 것은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일감 자체가 없으니까 일감을 확보하고자 저가 수주를 많이 나선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진율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업황이 회복됐다면 마진이 중요한데 이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마진율은 여전히 좀 시기상조다. 주목할 것은 첫 번째, 회계 방식의 변경입니다. 2018년부터 벌써 수주 산업들은 건설이나 조선 등 수주기업, 수주 산업은 회계 방식 변경되는데 어떻게 됐냐면 기억하시죠? 건설이라든가 조선이 대선 충당부터서 부실회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변경이 됐는데 그전에는 공사 수주를 했다 하면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0% 뭐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러면 한 몇 개월 있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20% 정도 공사가 됐다. 그러면 그 진행률에 맞춰서 매출의 20% 1억에 20% 2천만 원을 그냥 매출을 잡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는 공사가 완공된 시점, 준공된 시점에서 100% 매출을 반영하니까 지금 시점에서 수주 작년부터 올해 한 것은 사실상 2, 3년 뒤에나 실적 반영이 된단 말이죠. 이게 하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인건비 특히나 후판이 올해 톤당 7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 후판 가격의 변동 또 환율의 변동, 이 조선 산업의 어떤 실적 전망 2, 3년 뒤에 지금 수주한 것을 2, 3년 뒤에 실적 반영을 예측하기란 아마도 전문 애널리스트 분들도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변동사항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진율 개선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카타르 건까지 있습니다만 카타르 건도 조금 우리가 확실히 독식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싶어요. 산자부 장관이 넘어갔거든요. 카타르에. 왜 넘어갔냐? 좀 불안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국의 업체들이 우리보다 기술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국제관계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수입을 미국에서도 대규모로 수입을 해주고 있고 카타르 건도 마찬가지고 중동에서의 또 이 카타르가 인구가 70만 100만이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안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외교 관계를 균형 있게 하는 나라서 이번에는 자칫하면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나눠 먹게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중국의 기술력은 아직은 부족하지만 뭐 자금력 앞세우는가 또는 안보 문제를 앞세워가지고 국제관계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LNG를 좀 추격하는 그런 후발업체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마진율이라든가 LNG에서 독식만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교수님 말씀 도중에 나왔습니다만 조선업이 인건비의 상승 그리고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조선 3사보다는 오히려 조선 기자재 쪽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예, 방금 전에 제가 그 마진율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개인적으로 조선 3사의 수준을 독식한 건 좋은데 LNG 쪽에서 전체적으로 좋으나 마진율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미흡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서 수혜를 찾을 때는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했듯이 기자재 쪽을 좀 찾는 게 좀 더 전망이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조선 3사들의 어떤 그 마진율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좋냐면 실적으로는 최소 2분기 이상, 연속 분기 2분기 이상 영업이익이 회복되는 거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기 시점까지는 조선주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너무 섣불리 앞서서 나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LNG 수주가 우리나라 90% 이상 독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LNG 본행제는 국내 2기업밖에 없잖아요. 네. 동성화인테크와 한국화보. 네. 그래서 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이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 또 하나는 선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도료 업체죠. 페인트 업체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아 보입니다. 특히나 페인트 업체는 이게 수주 반영이 다르잖아요. 공사 네. 아까 같이 회계 방식이 수주가 다르 판매되면 바로 매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발주권, 수주권 증가하면서 페인트 업계는 바로바로 실적 매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이 선박이 LNG 쪽만 있습니다만 IMO 회사기구에 따르면은 친환경 선박이라고 해가지고요. 암모니아 추진선, LNG 추진선. 지금 LNG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LNG 운반선에 대한 독식인 거고 이제는 엔진의 추진선에 관련해서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수소 추진선까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된다는데 요 표를 한번 보면 표가 아니라 수치를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32%에서 2030년도에는 59%까지 친환경 선박으로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해요. 그게 연평균 1,900척 정도 되는데 이런 전망에 따르면
기자재업청이 더 유리하겠죠. 추진선에 대한 어떤 부품 공급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조선업 중에서도 종목을 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을 또 픽하셨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230 종목 캐치 오늘의 종목은요 한국화분 그리고 노루페인트를 꼽으셨네요. 앞서서 이제 페인트주가 낮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는데 두 종목에 대한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우선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동성화인텍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본행지인데 왜 한국화본이고 동성화인텍은 안 몰라요? 안 보나요? 그러면 네. 영업이익률이 거의 2배 차이 나요. 어. 한국화본이 한 10에서 12% 정도, 네. 동성화인텍이 한 6% 정도. 이 회사는 이제 본행제니까 우리가 이제 화물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본행제 쪽에서는 결국 LNG 운반선은 본행제가 핵심이니까요. 그것에 대한 공급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높은 영업이익을 주는 한국화본 쪽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조선업체들하고 이 기자재가 주가 흐름이 전혀 다르진 않아요. 비슷한데 이게 먼저 지금 한국조선해양인데 한국조선해양 아까 지금 좀 섣부르다고 했잖아요. 실적 네. 부분. 그럼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60하고 120평이 크로스 골든코스 나는 이 시점 이후부터 어떤 조선주에 대한 어떤 터닝포인트를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그거는 네. 보셨으면 좋겠고 한국화분도 보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먼저 좀 작년에 7월 달에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보다도 터닝포인트가 좀 먼저 주가 흐름을 보여주니까 지금 좀 한국조선해양하고 맞닿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네. 맞닿으려니까 이게 넘어서는 시점이라면 아마 또 13,000대 넘어온다면 주가가 한국조선해양 조선주보다는 한국화분의 기자재가 먼저 터닝포인트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을 하나 좀 보면 이제 제가 지금 노루페인트를 얘기하려고 네. 하는데 네. 이 노루페인트는 사실상 도료업체에서 전체 페인트 업체에서 매출로 보면은 한 2, 3위권이에요. 1위는 KCC인데 KCC 봐야죠. 근데 이것도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화페인트는 영업이익이 지금 이번 분기 적자로 알고 있는데 다른 페인트 업체는 적자가는 아주 낮은데 노루페인트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노루페인트는 노루홀딩스가 아닌데 노루홀딩스의 자회사 이것이 이제 네덜란드 악조노벨 회사하고 합작으로 6대4로 만든 회사인데 선박용 도료 페인트, 그러니까 선박 페인트 전문 회사를 하나 설립했거든요. 그 노루홀딩스, 그래서 선박용 쪽으로 보면 사실 노루홀딩스 쪽을 선택해도 좋습니다만 노루페인트도 최근에 내놓은 신제품이 도료페인트 쪽에 있는데 이 부분의 매출 증가세도 좀 눈여겨볼 필요성이 있다. 높은 영업이익을 보진 한번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 노루페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면 작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노루페인트인데 영업이익률이 6%대에서 4%대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삼화페인트를 한번 보면 삼화페인트는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3%에서 지금 이번 분기는 적자로 나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페인트 업계에 있어서 노루페인트 높은 영업이익이 좀 주목이 되고요. 차트 보면서 설명 더 드리면 노루페인트가 이번에 10월 달에 11월 달에 지수 초점 나올 때 네. 굉장히 빠른 터닝포인트를 보였다는 점이 그러네요. 있어서 네. 향후에 네. 좀 주목이 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요즘 시장에서는 뭐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만 가서 조선하니까 그러니까요. 좀 조선 왜지 하는 네.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만큼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조선업종 안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딱 픽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창의 최수찬 고수 그리고 이담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